보이시죠? 황염. 강하게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조여주시고요. 꼽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들어가지 못하게 순간 접착제 한 방울 닦아주시고 다시 결합, 다시 체결해 주시고요. 꾹 밀어서 체결해 주시고. 그런 이상 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밸브가 2개여야 된다. 적용 발생하죠. 잘 키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조리 도구를 얹어 놓으세요. 한 방에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포집기가 너무 화구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래요. 기화관에서 액상의 연루가 기체화되면서 압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화구를 통해서 강한 화력이 나오는 겁니다. 기화관에서 액체가 기화되면서 압력이 강해지고 노즐을 통해서 강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화구에서 퍽퍽퍽퍽 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안정화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됐으면 메인 밸브는 이제 조정하지 마시고 본체에 있는 밸브로 화력 조정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번호 구매왕 버거왕입니다. BRS69 광군절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많이 구입하셨죠? 40불 정도에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하셨어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받으시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사가 풀려있는 경우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사이즈가 뭐냐면 PH1 드라이버로 눈에 보이는 나사는 전부 강하게 조여줍니다. 풀려있는 나사들이 꽤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버너 화구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풀려요. 강하게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화구 기둥,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죠. 드라이버를 꼽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화구 기둥도 조여집니다. 자, 화구 기둥 조여주시고 화구 조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용할 준비가 되셨어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 다리 고정 볼트가 나오지 않는 문제. 황색 구슬이 보이죠? 이게 잘 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볼게요. 이 플라스틱을 살짝 밖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순간 접착제 한 방울 또는 2방울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대쪽을 보시면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위로 살짝 제끼시면 여기 틈이 생겼죠? 벌어졌죠 지금? 구슬. 이게 또 여기 팍 들어가면 안 나와요. 살짝 밖으로 하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순간 접착제 한 방울 한 방울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밸브가 잘 안 돌아간다는 분들,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간다는 분들이 계시죠?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기를 빼시면 이 밸브, 가스 조절 밸브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나사로 막아져 있어요. 이 나사를 풀어주세요. 밸브를 빼세요. 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 안쪽을, 이 나사 구멍을 내기 위해서 드릴 작업을 하면서 이물질이 껴있게 되면 나사가 이물질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닦아주시고, 이 부분도 한번 닦아주시고, 다시 결합, 다시 체결해 주시고요. 꾹 밀어서 체결해 주시고, 다시 나사로 잠궈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바퀴 정도 돌아가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시면 새 거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요. 자, 영상을 잘 보고 계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버너 사용 전에는 언제나 가스 누출 탐지기를 사용해서 가스 누출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체결하지 마시고 반듯하게 체결해 주시고, 자, 본체 화력 밸브는 90% 열어주시고, 메인 밸브는 칙 소리 날 때까지 열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점화가 잘 됩니다. 다음, 저겸이 발생한다는 분들이 계시죠? 저겸은 왜 발생하냐면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있을 때, 그 집에서 실내에서 가습기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집 또는 비 오는 날, 그런 경우에 지금 저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발생 한번 시켜볼게요. 파란색 정상 불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물 한번 뿌려볼게요. 저겸 발생하죠? 습기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저겸이 발생합니다. 불량 아니고 정상입니다. 불이 잘 안 붙는다는 분들이 계시죠? 추워지면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기체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BRS-69는 화구가 커요. 구멍이 되게 많죠? 이 구멍마다 가스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스 포집기가 달려있는 거고요. 얘 볼게요. 속도 340 작잖아요. 이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얘처럼 화구가 작은 것들은 잘 켜져요. 밸브를 조금만 열어도 이 구멍에서 가스가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켜집니다. BRS-69는 화구가 크기 때문에 구멍도 많고, 그래서 가스가 어느 한 곳으로 일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동계에는 가스 밸브를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씩 소리 날 때까지. 잘 안 켜지죠? 잘 안 켜져요? 잘 켜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조리도구를 얹어 놓으세요. 한 방에 되죠? 화구가 뜨거워지면 훨씬 잘 켜져요. 자, 이번엔 잘 켜질 거예요. 잘 켜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화구가 뜨거워지면 가스가 들어가면 그 가스가 열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구멍에서 골고루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잘 켜지죠? 그런데 그 중에 처음엔 잘 켜졌는데 두 번째 켜려고 하니까 안 켜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포집기하고 점화 피난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받으면 철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스파크가 제대로 안 튀면 점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화 핀 간격은 항상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스파크가 강하게 튀는 간격 약 5mm, 그 간격을 항상 유지해 주셔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 켜집니다. 겨울에는 많이 열어주시고 점화. 그런데 잘 안된다 그러면 조리도구 얹으시고 열고 점화. 그리고 겨울에는 가스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렇게 작은 거 쓰시면 안 되시고, 큰 통 있죠? 큰 통을 사용해 주셔야 액상에 연료가 있고 기체화되어 있죠? 기체화되어 있는 가스가 많이 있어야 점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화력도 골고루 나옵니다. 황염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요, 산소가 너무 부족할 때. 황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황염. 여기 공기구멍을 막게 되면 황염이 발생해요. 너무 실내 환기가 안 되거나 실내 공기가 너무 희박하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황염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밀폐된 곳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화구가 빨갛게 된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포집기가 딱 붙어 있는 경우, 내연소 또는 화력을 너무 줄여서 이 가스가 이 화구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 원래는 이 화구 바깥으로 화염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파란 불꽃이 나와요. 근데 화력을 줄이면 이 화구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화구가 가열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화력을 줄이면 화염이 화구에 딱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여기 화구가 빨개집니다. 그거는 정상이고요. 화력을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구가 빨개진다, 그거는 불량이겠죠. 그리고 화력을 줄이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포집기가 너무 화구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살짝 띄우면 안 납니다. 됐습니다. 영상을 잘 보고 계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BRS-69 번호는 액출식 번호입니다. 액출식 번호 사용하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액출로 사용하게 되면 화력 조절이 쉽지 않다. 그리고 불꽃이 일정하지 않다. 호스가 막 떨린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액출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액출식 번호의 조건, 화구 옆에 열을 받을 수 있는 기화관. 기화관이 없는 건 액출 번호가 아닙니다. 화력 조정이 잘 되려면 메인 밸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체에도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액출식 번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 둘, 셋. 정답은 추워지면 액상의 연료가 기체로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체 기화식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스통을 뒤집어서 액체가 쭉 가서 기화관에서 강제로 기체로 변환이 돼서 노즐을 통해서 화구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액출식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달려있는 메인 밸브, 그리고 여기 본체에 있는 밸브, 가스통 체결하는 부위에만 밸브가 달려있는 거 많이 있죠. 투르보, 뭐 닥터. 그런 애들은 여기서 기체로는 화력 조절이 쉽게 잘 돼요. 약하게, 강하게 잘 되죠. 그런데 뒤집게 되면 기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액상의 연료가 투입이 되죠. 액상의 연료는 기체보다 대략 300배의 양입니다. 300배의 많은 양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메인 밸브 한 개로는 액상을 조정해서는 화력 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하나 있는 버너들은 액출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력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액출로 하게 되면 기화식보다 많은 연료가 투입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화력을 키운 상태에서 뒤집으시는 게 아니고 300배만큼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질락 말락 할 때까지 줄여주시는 거고 뒤집는 거죠. 자, 여기서 가스통에서 호스를 타고 기화관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액상 연료가 꽉 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체로 변해서 본체에 있는 밸브까지 와요. 기체로 오는 거죠. 기체로 오기 때문에 이 밸브를 이용해서 쉽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퍽퍽 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밸브를 너무 급격하게 조절하시는 경우, 이 밸브도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셔야지만 불꽃이 튀지 않아요. 액출식으로 사용할 때는 메인 밸브를 최소로, 얘는 최대로. 기화식도 마찬가지. 기화식은 90% 여시고 얘 가지고 화력 조정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퍽퍽퍽 튀면 줄여주시고. 액출식 번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백패킹 할 때 사용했던 연료통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압력으로 인해서 연료가 버너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또 안정적으로 연료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스 버너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에 기화되어 있는 순수한 압력을 가지고 액출식으로 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꽃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연료의 양에 따라서 이 압력이 결정이 되죠. 그 압력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화구로 버너에 투입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꽃 모양도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액출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불안정하고 이 가스 호스가 움직이고 그런 것들은 이상현상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 이상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밸브가 두 개여야 된다. 그래서 이 밸브, 메인 밸브 그리고 본체 밸브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BRS 69번호 이상 증상, 초기 불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독일 캠핑은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